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교뉴스 브리핑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 사정이 있어가지고 저 혼자 재미없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촬영하고 그랬던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성전원장의 유산 문제 등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저 혼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불교신문사 사장으로 있는 삼조 스님의 거친 언행, 전화 협박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종회의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3원 통합안을 만들어서 3월에 정기중앙종회에 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종단의 미래를 설계하는 방향이 과연 그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지난 10년간 조계종단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총무원장 직선제 문제, 그리고 진정 사면되어야 할 분들이 종단 바깥으로 내쳐진 상황을 해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총무원장 스님의 결단과 변화를 갖다가 촉구하는 그런 뉴스 브리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불교신문사 사장 삼조 스님이 흥천사주지 금곡 스님에게 한 통화 녹취를 갖다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간다. 내가 그냥 말 것 같지? 야, 이 개새끼야! 기다려, 이 개새끼야! 너는 기회를 자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죽기를 원하는 쪽으로 갔지. 이제 대답해! 이 새끼야! 대답하래! 야! 이 개새끼 국민들 순금을 다 갖다가 어디다 썼어? 이 새끼야! 가만둘 것 같아? 대답하래! 국민 성금 다 어디다 갖다 썼어? 이 개새끼야! 10원도 안 가져갔다. 국민들의 새끼야! 이거 어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10원도 안 가져갔어. 이 개새끼야! 국민들 성금! 10원도 안 가져갔어. 10원도 안 족가지 가져갔어. 마, 이 새끼야! 너 지금 어디 있어? 그런 이 병신 새끼! 말을 씹새끼야!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함부로 증거를 할 거야, 이 개새끼야! 증거를 가져와요. 가져갈 거야, 씨발놈 새끼야! 네. 국민적 설금을 해먹은 국민적 원흉이야! 그런 거짓말하면 너 구속돼 너. 병신 새끼! 너라 그랬지? 너 구속시켜 내가. 너 구속시킨다, 내가 이 개새끼야! 고마워! 나 깜빡 안 봐봤어. 구속시켜라! 어디 병신 새끼! 스님이 돼가지고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해요. 네가 중이냐? 네가 중이냐? 말 함부로 하지 야, 마요. 네가 중이냐고 물어본다. 너 중 아닌 거 네 스스로 알지? 어디 양아치 같은 너 사람. 대처잖아, 씨새끼야. 이런 씨. 도계종에 다 알아, 이 씨새끼야. 병신 새끼야, 너만 모르고 있지? 병신 새끼야. 기다려라, 이 개새끼야. 너는 아마 40년 구속될 거야. Understand? 이런 참나. 병신 새끼. 비겁한 새끼. 미국 가서 애들하고 살아, 이 씨새끼야. 그럼 그 집 너 구속시킨다 내가. 그래, 고마워. 고마워. 어디? 너 그 약속 지켜라. 유언비어를 하고 있어 어디? 너 구속시켜라, 꼭. 알았지? 알았어 내가. 그래, 꼭 시켜야 된다. 국민들의 송금을 횡령해가지고 나는 빼돌린 너. 나는 10원도 가져간 적이 없고 이런 너 가져갔지. 유언비어를 어디 날조하고 있어. 그래, 구속시켜라, 이 새끼야. 50만 원 내고 나올게, 개새끼야. 정신 꼴값 떨어요. 그래, 개새끼야. 기가 막힌 일이죠. 승복을 입은 스님의 입에서 저와 같은 언행,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속인들도 감히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불교닷컴에 금곡 스님이 기자회견을 하신 내용과 그 다음에 관련된 기고 기사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녹취에 대한 평가는 이 녹음을 들으신 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문제는 삼조 스님이 제3교구 신흥사를 총괄하고 있는
신흥사의 실세라는 점만이 아니라 현재 종단 기관지를 책임지고 있는 불교신문사 사장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불교 인재를 길러내는 종립동국대학교의 이사로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그 책임지는 자리에 적합한 것인지 임명권자인 총무원장 스님께 삼조 스님의 거취를 갖다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종단개혁 30년을 맞아 종단 미래를 대비하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현재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서 활동 중인 중앙종회에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무스님입니다. 이 특별위원회에서 1월 31일 제3차 회의를 열어서 3원 통합을 골자로 한 종헌 일부 개정안을 성안하여서 3월 중앙종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당 종헌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부칙조항을 달고 유예기간 동안에 종법을 손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이 중앙종계를 통과하여서 종헌이 개정될 경우에 교육원과 포교원은 내년 4월 1일자로, 그러니까 3월 31일자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앙종회위원 스님들만이 아니라 중앙종무기관을 대표해서 기획실장 우봉스님, 사회부장 도심스님, 그리고 종단의 김봉석 변호사가 참석했고, 교구본사를 대표해서 관음사 주지 허은스님이 참석했으며 중앙종회 사무처장 설도스님도 배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삼조 스님이 참석했습니다. 막말이 생활화되어 있는 분이 종단의 미래를 논한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또 교육원과 포교원의 별원 체제는 94년도 종단 개혁 당시에 종단의 주요 목적 사업이 종단 정치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대중적인 합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원장이 어떻게 됐든 간에 별원의 원장들, 교육원 원장과 포교원장은 임기를 보장하면서 안정적으로 교육사업과 포교사업을 진행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우선 별원 체제의 공과를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30년 동안 교육원과 포교원은 별원으로서 과연 만든 뜻에 합당하게 제 역할을 했느냐, 부족하다면 별원 체제가 문제인가 아니면 그 소임을 맡은 사람들의 부족함인가,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3원 통합을 통해서 이 교육원과 포교원을 폐지하고자 한다면은 3원 통합으로 얻어질 장점을 갖다가 대중들한테 공감받고 설명되어야만 합니다. 그 과정이 생략된 채 지금 이 드라이브 하는 것을 보면은 작년에 자승 전 원장이 죽기 전에 불교광장을 소집해서 종단의 가이드라인을 갖다 제시한 적이 있었죠. 향후 10년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시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3원 통합이 그때 나온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본사 분담금을 폐지하고 총무원은 그 직할 분담금만 가지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승 전 원장이 가이드라인을 냈던 거라 충실하게 지켜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총무원장 스님께서 진정으로 지금 다뤄야 될 핵심적인 이슈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자승 전 총무원장이 2013년 재선에 도전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직선제죠. 두 번째 문제는 서희현의 재심으로 촉발된 종단 종계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94년 종단개혁을 촉발시켰던 서희현의 3선 도전과 서희현의 탈종선언, 그리고 멸빈 징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20년이 지난 뒤에 재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원인 무효로 됐습니다. 그리고 징계 절차 자체를 무효하고 지금 다시 살아나가지고 동아사 방장이 되고 대종사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한번 제대로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진정 사면되어야 할 분들은 종단 정권 권력 실세에 눈밖에 났다는 이유로 지금 제도 종단의 바깥으로 쫓겨나가지고 스님으로서의 생활을 갖다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또 건강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 현재의 총무원장 스님에게 부여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직선제 이슈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직선제 이슈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직선제가 항상 찬성이 많습니다. 자승 전 원장 시절에 온갖 사건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서 돌파구로 백인 대중공사라는 걸 열었죠. 그때도 참여 대중들의 현장 조사에서 직선제 지지가 6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백인 대중공사의 대표성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100명이 의견 모은 거 가지고 어떻게 종도들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1000명의 스님들을 갖다가 표본으로 우리가 10,000명이 좀 넘는 스님들이니까 1000명이면 10분의 1입니다. 대표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과학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81%가 직선제를 지지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80%라고 한다면 81%라고 한다면 절대 다수예요. 그렇지만 이를 종헌 개정으로 다뤄야 할 중앙종회가 오히려 침묵하면서 염화미소법이니 이른바 뽑기 선거죠. 염화미소법을 갖다가 만들겠다 어쩌겠다 하면서 오히려 흐지부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그 지난 10여 년간 종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직선제 논의가 기술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종도들의 뜻이나 모두가 직선제를 시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오직 소수 스님들의 기득권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이 기득권을 반대한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선제를 한다고 한다면은 직선제를 갖다가 뭐 이제 막 행자 들어간 분들까지 선권을 주자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승납이나 법계가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종도들의 참정권을 보장한다. 뭐 옛날에 조사한 바로는 한 4천여 명이 이 선거권을 가진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한 기준을 만드는 것을 지금 종단 미래를 위한 어떤 그 준비를 할 때에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당시 백인 대중공사에서 서희현의 복권 문제가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당시 뭐라고 했느냐면 총무원 차원에서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약속했지만 무산됐죠. 지금 우리 결과 다 알고 있습니다. 대종사로 품서하고 당시 종정이 그 가사를 갖다가 수하고 그 다음에 동아사에서는 방장으로까지 취재를 했습니다. 총림 방장까지 되는 이 일련의 복권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실제로 종단에서 징계받지 않아야 될 스님들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18년에 이르는 종단 개혁운동,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설정 스님의 여러 가지 심각한 하자 때문에 결국엔 중앙종회에서 설정 스님을 불신까지 해서 중도 낙마를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설정 스님 퇴진운동을 했던 대중들의 정당성은 이미 중앙종회가 인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종회는 2018년 11월에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 전 임기에도 구성을 했는데 원행 스님을 선출한 거기서 구성을 했다가 다시 종회원들이 새로 뽑히니까 특위를 새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종단 및 종단 소임자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고 총무원장 퇴진, 중앙종회 해산 등을 외치는 각종 집회를 진행하고 우정공원에서 단식 농성 등을 진행한 것을 해종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종단의 명예와 위상을 심각히 훼손시킨 해종행위자들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종단 및 종단 소임자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으로 비방. 이거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니라는 건 중앙종회가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총무원장 퇴진을 얘기한 거는 자신들이 총무원장을 퇴진시켰습니다.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건 중앙종회 해산 등을 외치는 각종 집회를 진행하고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와 같은 것으로
해종 행위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2019년 9월 17일까지 소위원회 6회 등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2019년 9월 19일 제216차 임시회 자료집에서 해종 특위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특위는 54명을 해종 행위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 주동자 18명, 주동자 5명, 동조자 7명, 단순 동조자 24명으로 분류했습니다. 물론 전부 스님들입니다. 이 종단은 제가제에 대한 징계권은 없습니다. 핵심 주동자 가운데는 당시에 현직 원로위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종회 보고서가 밝힌 징계 대상 승려들의 해종 내용은 종정 교시 및 종언 종법을 거부한 자, 보신과 암 및 조계사 일지문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주동하거나 참여한 자, 우정공원 농성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동조한 자, 징계 중 해종 집회에 참여한 자, 종무 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 각종 불법 집회를 주도한 청정승과 탁마도량, 조계종을 걱정하는 스님들의 모임, 승려대의 봉행위원회 등 해종단체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자라고 분류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을 비판한 스님들은 모두가 해종행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54명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설조 스님, 명진 스님 모두 승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분들을 종단 바깥으로 내치고서 종단의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고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물론 은처자 문제가 명확하거나 사회법으로 유죄를 받으신 범죄 사실이 뚜렷한 분들은 당연히 징계 대상입니다. 이분들은 사면 복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정권 세력의 눈밖에 났다는 것 때문에 승려 자격을 박탈해서 종단 바깥으로 내친 것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종단의 미래를 걱정하는 총무원장 스님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사면 복권을 할 것인지 그 기준과 절차를 갖다가 공론화시키라고 이제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종회 특위에 지시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불교 뉴스 브리핑 9번째는 급하게 저 혼자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많이 들려온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승스님 유산 분배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용산 윤석열 정부에서 십자가가 들어간 포장지로 스님들에 대한 선물 포장을 해서 보낸 것 때문에 종교소장 문제가 다시 또 두드러지기도 하고요. 정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내부의 허물을 스스로 조정하고 정리해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앞에 말씀드린 스님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폭언과 협박, 이 녹음을 들으신 분들이 또 얼마나 분개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을 정단의 주요 직위에 놓고 불교 인재를 길러내는 종립동국대학교의 이사 자리로 두는 일은 이제는 없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인사권자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불교 뉴스 브리핑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